태우는 방법은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레이저로 태우는 것 자체는 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송현입니다. 오늘의 사람 인터뷰 주제는 성형에 관련된 주제인데요. 때마침 이제 성형외과 친한 의사 형님이 계셔서 이제 앞으로 좀 주기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이제 일반인의 좀 시각으로 이제 성형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성형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제 오늘의 주제는 눈 밑에 레이저나 지방 이식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밌게 보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오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미오름 성형외과 서광석 원장이라고 합니다. 어색하시죠? 네, 원장님도 유튜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검색도 하시면 되고, 원장님 다크서클을 없애는 방법엔 뭐가 있어요? 없애는 방법에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이 있고 레이저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자가치료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결국은 그 다크서클을 해결을 하려면 어떤 타입의 다크서클인지 이게 수술로 좋아지는 거냐 아니냐 이런 그 형태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다크서클이 수술이 되는 다크서클이 있고 안 되는 다크서클이 있는 건가요? 있고 그거를 네. 말로 설명하면 되게 힘들어져요 이게. 어. 요렇게 여기 보면 색깔이 볼게요. 까맣잖아요. 여기 그죠? 아. 색깔이 이 부위가 네. 까맣죠. 원인이 여러 가지죠. 그래서 뭐 수면이 불규칙했다, 아니면 너무 피곤하다, 아니면 눈이 좀 많이 나온 사람들 있죠. 눈이 큰 네. 사람들한테도 이 형태가 되게 많아요. 그죠? 뭐 수면 부족이다, 뭐 비타민 부족이다, 뭐 종류는 많은데 어쨌든 이 다크서클이 여기 있다는 건 색깔, 피부 색깔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수술적으로 치료가 안 돼요. 그죠? 이 수술적으로 만약에 얘가 치료가 되면 수술을 하면은 흑인을 백인으로 바꿀 수 있어야죠. 그죠? 똑같은 논리예요. 이건 안 되는 다크서클이에요. 그래서 그럼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레이저 치료하면 좋아져요. 레이저 토닝이라는 거. 까만색 레이저 지금 우리 기미 레이저 쓰는 거 있죠? 좋아지는데 그것도 일시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자가 치료하는 수밖에 없어요. 미백제나 아니면 여기 아이 윙클 제제 있죠? 눈 주변에 바르는 이제 여성들 바르는 화장품이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장기간 동안 그리고 수면도 또 충분히 하고 여러 가지로 속도가 느리더라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 좀 좋아하는 차예요. 근데 반대로 보면 가볼게요. 네. 흉의 형태가 있어요. 자, 이거는 좀 다크하죠, 그죠? 이쪽도 다크하고, 그죠? 네. 우리 동양인에서는 보면은 여기가 검붉은색으로 나타나요. 이 엄령에 의해서 지방이나 혈관들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거는 수술로 해결이 잘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레이저 있잖아요, 여기. 네. 구호준 형태는 안 돼요. 구호준 형태 다 재발돼요. 그냥 다시 살아나 버리나요? 다 재발돼요. 그 재발되는 이유 자체는 지방 자체가 줄기세포라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 복구 능력이 너무 강해요. 태우는 방법은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레이저는 의미가 없어요? 네, 레이저라는 거는 레이저 하고 나서 이제 재수술 받으러 오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은 한쪽에 태우게 되니까 흉이 많이 져 있어요. 안쪽에 수술하려고 들어가 보면 수술이 원만하게 진행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레이저를 태우는 것 자체는 좀 아니에요. 제거라는 거는 문제 자체가 여기를 알맞게 제거해 주는 건 좋아요. 여기를. 예. 그런데 문제 자체가 요 밑에 이제 깔아야 되겠죠, 그죠? 밑에 깔 때 이제 지방 이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재배치하고 이식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이식이라는 걸 하게 되면 위식은 혈관이 없는 상태에서 지방을 내 배에서 있는데 뽑아가지고 이렇게 넣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가 살아야 돼요, 다시. 얼마나 살지 알 수가 없어요. 물음표가 되고, 그 다음에 유착이 안쪽에 생기기 때문에 모양이 딱딱해지거나 내가 예상한 대로 정확하게 잘 깔리지가 않아요. 눈밑 맨날 움직이죠, 그죠? 네. 예, 움직이는 부위니까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좀 깊은 부위가 안 움직이는 부위에서 하면은 결과가 고정적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눈밑 지방 이식 하는 게 이름이 뭔가요? 다 뭐 나노 이식, 미세 지방 이식 다 그렇잖아요. 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결국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는 이식을 하니까 울퉁불퉁 잘 생기고 유착도 잘 생겨 하는 이야기죠. 지방 이식이라는 특징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볼이나 있는 데는 그죠? 저 볼 이식도 잘 안 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이마에다가 지방 이식을 한다. 여기는 용량도 많고 좀 깊게 들어가잖아요. 밖으로 울퉁불퉁해지는 게 의사가 잘 빨면, 그죠? 이거는 의사의 솜씨의 문제지 수술 자체의 문제 아닌데 이 부위는 만만찮아요,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정확한 용어를 하면 유리이식이라고 그러거든요. 유리이식. 혈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혈관이 없다는 거는 나를 먹이 살리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죽을 확률이 높아요. 지방이 죽게 되면은 그 사체들로 인해서 이제 유착이 생기는 거죠. 흉터는. 이게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웬만하면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예가 첫째 수술에서 제거를 너무 많이 했어요. 눈밑 수술할 때. 그죠? 없잖아요. 그죠? 재료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는 형태거나 아주 드물거든요. 실제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젊은 분들이 와셔가지고 이제 원장님하고 병원마다 왜 이렇게 진단이 틀리냐고. 저는 주로 웬만하면 이식을 안 하려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식이라는 게 자체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하는 쪽으로 하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라. 예.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대부분 다 보면 제가 이식을 하는 경우 있긴 한데 한 200분이 오시면 한 분 정도 돼요. 그러면 지방 이식보다는 원장님 보시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가 낫다는 건가요? 눈밑 지방 재배치가 할 수만 있으면 상위 버전이 있죠. 여기는 혈관을 그대로 붙인 채로 깔아주잖아요, 그죠? 네. 혈관이 그대로 붙인 채로 오기 때문에 생착이 100% 되는 거죠, 100%. 위치만 정확하게 깔리면, 그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재배치를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블록한 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재배치가 안 된 거예요. 그거는 기술적인 페일러지, 이게 수술 방법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화상 입으면 피부 이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피부가 타겟에서 모자르면 이것도 유리 이식이에요. 피부를 이렇게 혈관 없이 이어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충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죠? 웬만하면 옆에 있는 남아있는 살로 이렇게 옮겨줘야 돼요. 근데 옮겨줄 살이 없으니까 피부 이식이라는 걸 하는 거고요. 이식이라는 거는 방법은 제일 쉬운데 제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방법이에요.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셔가지고 원장님. 네.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네네. 설명은 열심히 해드릴 해드릴 자신도 있고. 네. 이게 네. 제가 생각이 잘못된 건데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자가의식을 가지라고 말씀드려요. 저한테 안 해도 되니까 여러 군데 병원 다니시고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내 생각에는 돼야 된다. 이게 자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그래야지 안 할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잘라내는 거에서 애교살 없어지고 잘라내거나 뒤집히는 건 절대 안 돼요 라고 하면 안 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죠? 네, 그러니까 자가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스스로 깨닫고 거기에 대한 거를 선택을 이제 하셔야지 네. 예, 문제가 안 생겨요. 사실은. 예.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예. 아니 하고 싶은 말은 특별히 없는데 네. 이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드리는 메시지는 첫 번째로 이렇게 방법 가지고 큰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방법보다는 어떤 수술을 찾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이게 젊은 분들이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이게 불안하니까 더 자세하게 뒤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눈 근육도 이게 리베이트하고 밀러건이 있거든요. 선생님은 이렇게 밀러건을 이렇게 몇 미리 접어서 사용하시나요? 이런 것까지 심지어 이제 걱정이 돼서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의사를 골라가지고 잘하는 선생님, 자기를 신경 써줄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고, 예, 그게 1번이에요. 1번. 뭘 탁 이렇게 네이버 같은 데 뒤져가지고 막 급하게 한다기보다는 본인이 그 수술 내용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나한테 어떤 수술이 좋을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맞는 의사를 찾을지,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잘 해줄 의사 몇 명을 상담을 다녀야죠. 그래야 수술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이런 질문 항상 있으면 제가 이제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